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부자 된 사람의 죽전부입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이슈죠. 트럼프 재선 실패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현황입니다. 미국이 8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3,800만 명 정도가 되죠. 이 수치, 그 다음 국가 수치를 보시면 인도입니다. 720만 명. 인도가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입니다. 브라질 500만 명. 그리고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쭉 이어져 있죠. 다 보시면 상위권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10,000포인트를 기점으로 12,000포인트 상한으로 갔다가 지금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1,8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점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버는 기업이 돈을 버는 언택트 기업들만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 일반 정통 사업들이 잘 되지 않는데 이런 밸류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바이든 승리 가능성 86%. 트럼프 지지율 격차 더 커지고 있다. 51% 바이든, 트럼프 41.6%입니다. 3주 남았죠. 격차가 처음에 줄어들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합주인 6개 경합주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주에서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한 군데 정도는 지금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는 점이죠. 더 벌어진 경합주 지지율, 트럼프 대선까지 매일 유지할 것.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2016년 대선에서도 힐러리에게 전체 득표율에서는 2포인트를 졌지만, 아까 보여드린 플로리다,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등의 6개 경합주에서는 이겨서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중요하죠. 코로나 확진 사실을 공개하긴 전날인 일과 비교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주요 이슈가 뭐죠? 코비드-19였다는 거죠. 누가 infected, 감염돼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6개 경합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다 높죠. 비슷한 곳도 있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곳들은 어렵죠.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곳들은 어렵고, 이런 데들은 해볼만 하죠. 여기는 많이 차이 납니다. 펜실베니아는.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는 누굴까요? 트럼프죠. 이게 지금 4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나와서 실제 백악관에 입성을 해서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3일 만에 백악관 복귀를 했고, 영부인도 확진이 됐고, 힉스, 그 다음에 발스페피안 선거본부장, 켈리앤 코네이 전 백악관 고문 등도 다 확진에 걸렸습니다. 웃고 있는 중국입니다. 황구시보 편집장은 코로나에 걸리자마자, 트럼프가 걸리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은 코로나를 가볍게 치부한 그의 도박의 대가를 치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 매체입니다. 가장 재선을 바라지 않는 국가는 어디죠? 지금 전쟁을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과 중국이죠. 재선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 또한 중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바이든의 관계. 바이든의 아들은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 분이 바이든의 아들이에요. 헌터 바이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 투자사 임원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 10월 13일 날 사임을 했고요. 지난 17년에 사들인 회사 지분 10%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2019년 10월경에 있는 그런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분이 중국과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고,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중국 관련된 회사에 투자도 하고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가? 직접적으로 바이든이 아니라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죠. 자, 트럼프가 코로나 걸리고 다시 입원해서 회복을 해서 지금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뭐라고 하나요? 당신들의 기도와 지지에 동력을 얻고 겸허해졌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끝낼 것이다. 바이든이 47년 동안 한 일보다 40개월 동안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뭐 쭉쭉쭉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많이 급하다라는 느낌을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굉장히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코비드가 걸린 거예요. 코비드19가 걸렸어요. 걸려서 다시 지지율이 이렇게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실제 피플로에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올 카테고리를 해서 실제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아직도 도널드 트럼프가 더 우위에 있는 건 맞고요. 이때 한번 겹쳤죠. 그래서 구글 트렌드로 봤을 때는 아직도 트럼프가 더 높게 납니다. 그거는 2016년과 좀 다른 점은 지금은 현역이잖아요. 현역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다고는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그건 실제 여론조사한 게 일정 부분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네거티브한 것도 있고 포지티브한 것도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패를 까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이는 거는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구글 트렌드에서는 이런 현역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얻어서 더 많은 구글 트렌드에서 조회와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게 현역 대통령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면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딱 보면 이 격차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가 예전에는 줄었고 지금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 바이든 자체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실제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가 가격입니다. 자, WTI가 40불이고요. 이 40불이 깨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30불, 20불 다시 가면 굉장히 큰 실물 경제에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든지 다 적자가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0불 이상, 50불 이상이 돼야 미국이 관리하는 셰일가스 업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됩니다. 바이든은 이런 전통사업, 석유, 석탄 이런 쪽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쪽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미국에서 키우려고 했던 셰일가스는 만약 바이든이 되면 계속 사장이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대체에너지, 태양, 그다음에 풍력, 수력, 이런 차세대 에너지들, 대체 에너지들 더 부각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요약입니다. 트럼프 재선 어떻게 됐죠? 적신호입니다. 자, 힉스 보좌관에 코비드19에 감염이 됐죠. 지금 영화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바이든이죠. 바이든, 트럼프 줄어들다가 원래는 이렇게 줄어들다가 실제 돼서 까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코로나가 걸렸고 코비드가 걸렸고 여기서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길 바랬겠지만 실제 지금 지지율은 격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다시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권자, 왜냐하면 유권자들 신뢰를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자 신뢰를 잃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도 일반인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치료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았죠. 그래서 짧은 시간 만에 회복을 하고 지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도 마스크를 그냥 막 벗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친숙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신뢰를 더 잃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화 같은 일이 발생한 거죠. 이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지지율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4일 만에 태어나서 선거 유세에 지금 돌입을 하였고 매일 선거 유세를 한다고 지금 공표를 하였습니다. 자, 지지율 차이 현저히 좁혀졌다가 코비드19 감염 이후로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자, 중국은 바이든의 당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전쟁 일으키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율 또한 바이든 당선 처지하고 있고 중국 제재는 더욱 더 강해질 것이고 무역에서 실제적으로 더 나가서 지금 부딪히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상 쪽에서는 부딪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뭐 대외적으로 보면 홍콩 편을 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실제적으로 1대1로 인정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고 실제적으로 그 해협들에서 바다 관련된 그 해협들에서 중국과 무력으로 부딪힐 수 있는 만약 재선이 된다면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점에 대해서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기를 가장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더 강해질 거고요. 만대로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현재 제재가 아닌 소프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지금 중국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기고 있죠. 실제 여론조사도 굉장히 대부분의 뭐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8대2 정도가 실제 8대1을 넘었죠. 바이든의 당선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글 트렌드 결과들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한 것까지 뭐 차지했다고 봤을 때 거의 이 결과를 계속 봐야겠죠. 앞으로 한 몇 주가 남았으니까 이 결과로는 거의 비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현재 남은 기간을 타개할지 문제를 타개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나 현재 나온 결과로는 바이든이 더 유력하다. 이 부분은 서로 다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죽전부인 오늘은 트럼프 재선 빨간불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